순애 여사가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 남은 재산은 모두 윤미에게 주기로 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 못 들었니? 내 재산은 윤미가 갖는다고 했어. 순애 여사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가 절규하듯 외쳤어요. 어머니, 그래도 혈육이 따로 있는데. 하지만 순애 여사는 차갑게 대답하셨죠. 혈육이 뭐가 중요해? 윤미가 너희들보다 나를 더 아껴줬는데 20년 동안 헌신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진 것 같았고 정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서울 외곽 변두리에 자리 잡은 오래된 단독주택. 한때는 제법 번듯했던 이 집도 이제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곳곳이 낡아 보였습니다.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시든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인 정희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48살의 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면서 한편으로는 빨래를 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드실 약을 챙겨놓고 계셨거든요.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난 후로는 이런 일상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희는 정성스럽게 끓인 닭죽을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70대 중반의 박순애 여사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어요.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로는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거든요. 죽 끓여드렸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고맙다, 정희야. 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몰라. 순애 여사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의존하게 된 자신이 못내 미안하셨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대답하셨죠. 모료 어머니. 당연한 일이잖아요. 정희는 순애 여사 옆에 앉아 죽을 떠들여 드렸습니다.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입에 넣어드리면서 약 드실 시간은 언제인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 세심하게 살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정희를 효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과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동안 정희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거든요.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남편 떠난 지 벌써 10년이나 됐구나. 이 집안에서 나만 믿고 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끝까지 모셔야지. 정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애 여사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외환위기 때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 한 채와 작은 땅 몇 평만 남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은 없다는 것이었죠. 정희는 틈틈이 동네 슈퍼에서 계산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순애 여사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런 며느리는 정말 못됐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순애 여사가 텔레비전 속 며느리를 보며 혀를 차셨어요. 그때 정희는 쓴웃음을 지으셨죠. 현실에서는 자신이 그 어떤 드라마 속 며느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가족인데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 정희는 정말 착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정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있었지만 가끔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특히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들이 더 커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애 여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드실 수 있어서 항상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준비해야 했어요. 오늘은 미역국과 계란찜 그리고 무나물을 준비하셨죠. 어머니, 저녁 차려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또 수고한다. 정말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정희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좀 달랐어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순애 여사가 상처받으실까 봐서 말이죠. 밤이 되어 순애 여사를 재우고 나면 정희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약 시간을 체크해 놓는 일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자정이 훌쩍 넘어 있곤 했죠. 침대에 누워서도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머니 상태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래도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이 했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어머니 부탁해. 너만 믿는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희는 버텨야 했어요. 힘들고 외롭더라도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효부라고 부르는 것도 나름 위안이 되었어요. 적어도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정희는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순애 여사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정희가 부르면 대답이라도 하셨는데 오늘은 반응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가 다가가서 순애 여사의 어깨를 살짝 흔들어 보니 그제야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말이 어눌하고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몸이 이상해. 순애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혈압을 재어보았죠.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어요. 중풍 증세가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정희는 서둘러 응급실로 순애 여사를 모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정희에게 충격이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전보다 많이 약해지셨네요. 이제는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금도 하루 종일 시어머니 곁에 있는데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슈퍼에서 하는 일마저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희는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큰 시누이 영숙이와 작은 시누이 영미는 각각 부산과 대구에 살고 있었어요. 둘 다 결혼한 후로는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형님, 어머니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전화를 받은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그럼 어쩌지? 정희야, 내가 너무 힘들겠다. 저는 괜찮은데 이제는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며칠 후 두 시누이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순애 여사의 상태를 직접 보고 나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야, 정말 고생이 많았어. 우리가 멀리 있어서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해. 영미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시누이가 의논한 결과를 말해 주었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어떨까? 요즘은 전문 간병인들이 많다던데. 정희는 조금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걸 해왔는데 갑자기 남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우리가 나눠서 부담할게. 정희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야. 결국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숙이가 아는 간병인 소개소에 연락해서 며칠 후에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그렇게 집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윤미였습니다. 38살의 윤미는 첫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 그리고 정중한 말투까지. 간병인 경력도 10년이 넘었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윤미라고 합니다. 어르신 돌보는 일에는 자신 있어요. 윤미는 순애 여사를 만나자마자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혈압도 재고 맥박도 짚어보면서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순애 여사도 윤미의 친절한 태도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윤미 씨 잘 부탁합니다. 시누이들은 윤미를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희야, 이분이면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겠어. 전문가답다. 하지만 정희만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윤미의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순애 여사를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친근해 보였어요. 뭔가 이상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렇게 빨리 마음을 여실까? 하지만 정희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이 좋아하는데 혼자 반대할 수는 없었거든요. 윤미는 그날부터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여사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쓰게 되었죠. 첫날부터 윤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순애 여사의 식사를 돕고 약을 챙기고 마사지까지 해드렸어요. 정희 씨,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이제는 제 일이니까요. 윤미는 부엌 일까지 도맡아서 하려고 했어요. 정희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순애 여사는 윤미에게 완전히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야, 물 좀 갖다 줘. 윤미야, 이거 좀 도와줘. 예전에는 정희를 부르던 일들을 이제는 윤미에게 부탁하셨어요. 정희는 섭섭했지만 참았어요. 어머니가 편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어느 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그런데 순애 여사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미와 순애 여사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이제 며느리보다 저를 믿으셔야죠. 윤미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보다 자신을 믿으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 내가 더 자상하구나. 정희는 요즘 좀 차가워진 것 같아. 순애 여사의 대답을 들은 순간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차가워졌다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모셔왔는데. 정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더 들어보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실게요. 고맙다, 윤미야.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윤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뭔가 이상해. 간병인이 며느리보다 자신을 믿으라니. 그 밤 이후로 정희는 윤미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윤미가 말한 며느리보다 저를 믿으셔야 한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윤미의 행동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순애 여사의 기본적인 간병만 담당했는데 이제는 집안 살림 전반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희 씨, 어머님 약을 정리해 둘게요. 복용법이 복잡하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윤미는 순애 여사의 약 봉지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모든 약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죠. 괜찮아요. 제가 계속 해왔던 일인데. 아니에요. 간병인인 제가 하는 게 더 전문적이잖아요.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요. 윤미의 말에는 은근히 정희의 능력을 의심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기분이 나빴지만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하니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미가 순애 여사와 함께 은행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님 통장 정리를 해드려야겠어요. 요즘 금융사기가 많다잖아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정희가 말했지만 순애 여사가 윤미의 손을 들어줬어요. 정희야, 윤미가 이런 일에 경험이 많다잖니. 맡기자. 어머니, 그래도 가족 일인데. 윤미도 이제 식구나 다름없지 않니? 순애 여사의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식구나 다름없다니. 윤미는 고용된 간병인일 뿐인데 언제부터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윤미는 순애 여사와 함께 은행에 다녀왔어요. 돌아와서는 순애 여사의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죠. 어머님이 깜빡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그래, 내가 맡아줘.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통장을 간병인이 보관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통장은 제가 보관하는 게. 정희야, 넌 바쁘잖아. 윤미한테 맡기면 되지 뭐. 순애 여사는 오히려 정희를 나무라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안에서 정희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정희에게 물어보시던 순애 여사가 이제는 윤미와만 상의하셨거든요. 윤미야, 오늘 뭐 먹을까? 윤미야, 텔레비전 좀 틀어줘. 윤미야, 이것 좀 가져다 줘. 하루 종일 순애 여사의 입에서 나오는 건 윤미의 이름뿐이었어요. 정희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윤미가 집 열쇠까지 달라고 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빨리 들어와야 하잖아요. 열쇠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당연하지. 정희야, 윤미한테 열쇠 하나 만들어줘. 정희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집 열쇠를 간병인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좀. 왜? 윤미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뭐가 문제야? 또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희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순애 여사가 완전히 윤미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결국 윤미는 집 열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윤미는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정희에게 마트 사장님이 말했거든요. 정희 씨, 요즘 간병인분이 대신 장 보러 오시던데 참 친절하시더라. 네,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머님이 워낙 의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보다도 더 살갑다고 하시던데 마트 사장님의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며느리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어요. 정희야, 간병인분 정말 좋으시더라. 어머니가 완전 의지하신다며? 참 다행이다. 내가 좀 편해졌겠어.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제는 거의 모든 일을 자신이 담당한다고 하더라.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어요. 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뻔히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윤미와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윤미 씨, 동네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아,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말씀드린 건가요? 어머님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꼭 하셔야 하나요? 왜요? 사실인데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정희 씨도 아시잖아요. 윤미의 말투에는 은근한 도전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에서 정희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순애 여사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어머니, 윤미 씨가 너무 많은 일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윤미가 잘해주잖아. 그래도 가족 일은 가족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희야, 내 말이 이상하다. 윤미가 뭘 잘못했니?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저도 어머니를 잘 모셔왔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윤미는 전문가잖아. 더 세심하고. 순애 여사의 말을 들으니 정희는 자신이 부족한 며느리라고 비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모셔왔는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자 정희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윤미가 정말 순애 여사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정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윤미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아예 자신이 이 집의 살림을 총괄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윤미는 순애 여사와 함께 또다시 외출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둘이서 나가는 일이 부쩍 잦아졌었어요. 은행에 간다는 핑계로 말이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윤미랑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윤미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정희는 또다시 제외당했어요. 자신의 시어머니인데도 무슨 일인지 알 권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둘이 나간 사이 정희는 집안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윤미가 대부분의 일을 맡다 보니 정희가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로서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만큼은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애 여사방을 청소하던 중 정희는 침대 밑에서 뭔가 떨어뜨린 것을 발견했어요. 손을 뻗어 집어보니 작은 공책이었어요. 윤미가 사용하는 것 같은 수첩이었죠. 이게 뭘까? 정희는 호기심에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애 여사의 개인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국민은행 통장 번호, 비밀번호 힌트 생년월일, 농협 적금 잔액 3천만 원, 토지 등기부등본 위치 서랍 둘째 칸. 정희는 손이 떨렸어요. 왜 간병인이 이런 정보들을 따로 기록해 둘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였어요. 며느리와의 관계 악화시킬 것. 어머님이 완전히 나만 믿도록 유도.
가족들에게는 내가 더 헌신적이라는 인상 심어주기. 재산 관련 서류들 확보 완료.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어요. 윤미가 계획적으로 순애 여사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공책을 더 넘겨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어머님 명의 부동산 현재 시가 약 5억 원 추정. 상속 관련 법률 정보 수집 중. 며느리 완전 배제 후 유언장 작성 유도할 것.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윤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야 분명해졌거든요. 순애 여사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미와 순애 여사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희는 급하게 공책을 원래 자리에 두려고 했는데 그만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정희 씨, 뭐 하세요? 윤미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공책을 보자 윤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아, 청소하다가 떨어진 걸 주우려고. 정희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윤미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거 제 개인 수첩인데요. 왜 보셨어요? 윤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정희를 노려봤어요.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실수로 보신 거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윤미는 공책을 집어들며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정희를 경계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윤미 씨, 그 공책에 적힌 내용이 뭐요? 어머니의 개인정보들이 너무 자세히 적혀 있던데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정희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윤미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간병인으로서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려면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도 재산 관련 내용까지. 그것도 어머님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요즘 금융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미리 파악해둬야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윤미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정희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럼 왜 저희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상의요? 정희 씨,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계세요. 모든 걸 제게 맡기셨거든요. 윤미의 말투가 점점 도전적으로 변했어요. 평소의 공손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미 씨는 어디까지나 고용된 간병인이잖아요. 정희의 말을 들은 순간 윤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고용된 간병인이라고요? 윤미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정희 씨,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 이 집에서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인지 말이에요. 그때 순애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들리던데. 어머니, 윤미 씨가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너무 자세히 기록해두고 있어서 정희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윤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희 씨가 제 수첩을 뒤져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위해 정리해둔 건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희가 내 물건을 뒤졌다고? 순애 여사는 정희를 나무라는 눈빛으로 봤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정희야,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게 어디 있어? 윤미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정희는 답답했어요. 순애 여사가 완전히 윤미 편만 드시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 수첩에는 어머니의 재산 정보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윤미가 나를 위해서 정리해 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아요. 간병인이 그런 정보까지 알 필요가 있나요?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윤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희 씨,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 직접 저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리고는 순애 여사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가족은 제가 아닐까요? 정희 씨보다 어머님을 더 아끼고 돌보고 있는 건 저잖아요. 윤미의 이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족은 자신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래, 윤미 말이 맞다. 내가 나를 가장 잘 돌봐주고 있어. 순애 여사의 대답에 정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20년 동안 헌신해온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희와 윤미 사이의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윤미는 더욱 당당해졌고 정희는 점점 위축되어 갔죠. 며칠이 지난 후 시누이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잖아.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 한번 하자. 순애 여사의 75번째 생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정희가 모든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윤미가 나서서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생신상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윤미야, 고맙다. 내가 해주면 마음이 놓인다. 순애 여사는 윤미에게만 의지하셨어요. 정희는 또다시 소외감을 느꼈죠. 생신 당일 시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 영숙이와 작은 시누이 영미, 그리고 영미의 남편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고마워. 순애 여사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윤미가 정성스럽게 차린 생신상 앞에서 모두들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시작했죠. 윤미 씨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영숙이가 윤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어머님께서 잘해주셔서 감사하죠. 윤미는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불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애 여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가족들의 시선이 순애 여사에게 집중됐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변했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니.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영미가 말했지만 순애 여사는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 몸 상태를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래서 미리 정해둘 게 있어.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 순애 여사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다니 모두들 당황스러웠거든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너무 일러요. 정희가 말했지만 순애 여사는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아니야, 지금 말해야겠다. 너희들도 다 들어봐. 순애 여사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 남은 재산은 모두 윤미에게 주기로 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특히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말 못 들었니? 내 재산은 윤미가 갖는다고 했어. 순애 여사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해온 일인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정신이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윤미 씨는 간병인이잖아요. 영미가 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순애 여사는 화를 내셨죠. 뭐가 이상해?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윤미가 날 가장 잘 돌봤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그래도 혈육이 따로 있는데. 정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하지만 순애 여사는 차갑게 대답하셨죠. 혈육? 혈육이 뭐가 중요해? 윤미가 너희들보다 나를 더 아껴줬는데. 어머니, 영숙이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윤미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영숙이는 윤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윤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거절하세요. 당신은 간병인이잖아요. 거절요? 어머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거절해요? 윤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만족감 같은 것 말이죠.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윤미 씨는 남이에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신이 20년 동안 헌신해온 게 무슨 의미였나 싶었거든요. 남이라니. 윤미가 어떻게 남이야? 이 애가 날 가장 잘 이해해주고 돌봐주는데. 순애 여사는 정희의 말에 화를 내셨어요. 정희야, 내가 그동안 수고한 건 인정하지만 윤미만큼은 못했어. 이 말을 들은 정희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셔온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부정당할 줄이야. 엄마, 정희가 얼마나 힘들게 엄마를 모셔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영미가 정희를 두둔했지만 순애 여사는 듣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윤미가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돌봐주는데. 밤낮 없이 내 곁에서 보살펴주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정희가 절규하듯 외쳤어요. 그래, 정희도 잘했지. 하지만 윤미는 더 잘해. 전문가다워. 순애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찢었어요. 이때 윤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니까 존중해 드려야죠. 윤미의 말투는 겸손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승리감이 숨어 있었어요. 정희를 바라보는 윤미의 눈빛에는 미묘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 아니에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가족?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윤미가 진짜 딸 같아. 순애 여사의 이 말에 정희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20년 동안 희생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진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도 충격에 빠져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설마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윤미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정희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애 여사의 선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윤미 씨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났던 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분명히 윤미한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정희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20년간 지켜온 집안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정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동네 은행에 갔어요. 순애 여사와 함께 자주 갔던 곳이라 직원들이 정희를 잘 알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희 씨.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창구 직원 김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김 과장님, 혹시 저희 어머니 통장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최근에 어머니와 간병인분이 함께 오셔서
업무를 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좀 이상하긴 했어요. 어머님께서 새로운 통장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병인분이 계속 옆에서 뭐라고 속삭이시면서 새 통장이요? 네, 그리고 기존 통장에서 큰 금액을 이체하셨어요. 어머님 명의로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어디로 이체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다만 그 간병인분 통장으로 이체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라고는 하는데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윤미가 순애 여사의 돈을 자신 명의로 빼돌린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금액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1,000만 원은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정희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윤미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분명했거든요. 김 과장님, 혹시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좀 의아했어요. 어머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많이 의존적이셨거든요. 모든 걸 그 간병인분께 맡기시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비밀번호도 그분이 알려드리고 서류 작성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마치 어머님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 과장의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윤미의 수법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순애 여사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은행을 나온 정희는 곧바로 동네로 향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윤미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볼 생각이었거든요. 마침 동네 슈퍼 앞에서 박순희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동네에서 소문에 제일 밝은 분이셨죠.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간병인분 덕분에 많이 편해졌겠어. 순희 아주머니, 혹시 윤미 씨 보신 적 있어요? 물론이지. 자주 봤어.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순희 아주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정희를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사실 며칠 전에 우연히 봤는데 그 윤미 씨가 낯선 남자랑 만나더라고. 낯선 남자요? 응, 카페에서 봤는데 뭔가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남자가 윤미 씨한테 봉투를 줘. 정희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봉투요? 어떤 봉투? 돈 봉투 같았어. 두툼하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윤미 씨가 뭔가 서류 같은 걸 건네주고 순희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실 이상해서 몰래 사진을 찍어뒀어. 핸드폰 화면에는 윤미가 중년 남자와 앉아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로 두툼한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죠.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모르겠어.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뭔가 전문적인 사람 같더라고. 정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윤미의 표정이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순희 아주머니, 이 사진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 보내줄게. 그런데 정희야, 혹시 그 윤미 씨가 뭔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순희 아주머니도 직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사해 봐야겠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와 순희 아주머니가 찍은 사진까지 이제 윤미의 정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내가 지켜온 집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어.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윤미는 순애 여사와 함께 낮잠을 주무시고 계셔서 조용했어요. 정희는 윤미의 방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윤미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죠. 그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마치 윤미가 여러 집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정희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윤미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미가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재빨리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피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윤미의 정체를 모든 가족들 앞에서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다음 날 정희는 시누이들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윤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증거들을 모았으니 이제 가족들과 함께 대면할 때가 온 거였어요. 형님, 당장 올라와 줄 수 있어요? 윤미 씨에 대해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전화를 받은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직접 와서 봐야 해요. 정희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은 시누이들은 그날 오후에 모두 올라왔습니다. 영숙이와 영미, 그리고 영미의 남편까지. 모처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죠. 자,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봐. 영숙이가 물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메모와 순이 아주머니가 찍어준 사진까지. 윤미 씨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정희의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윤미 씨가 어머니 명의로 돈을 빼돌렸어요. 은행 직원이 직접 확인해 줬어요. 뭐라고? 영미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고 기존 통장에서 큰 금액을 윤미 씨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고 해요. 정희는 메모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세요. 정희가 핸드폰을 꺼내서 순이 아주머니가 찍어준 사진을 보여줬어요. 윤미가 낯선 남자와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죠. 이게 뭐야? 영숙이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윤미 씨가 어떤 남자와 만나서 돈을 받고 서류를 건네주는 모습이에요. 아마 어머니 관련 정보를 팔아넘기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믿고 있던 간병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럼 윤미 씨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희는 윤미 방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윤미 씨 가방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어머니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여러 집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해온 것 같아요. 영미의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그때 윤미가 순애 여사를 모시고 거실로 나왔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가족분들이 모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윤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죠. 윤미 씨,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희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윤미는 순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희는 핸드폰 사진을 윤미에게 보여줬어요. 낯선 남자와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말이죠. 윤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 했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제 사생활인데.
사생활이라고요? 어머니 관련 서류를 팔아넘기는 게 사생활이에요? 정의의 날카로운 추궁에 윤미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영숙이가 은행 거래 내역을 윤미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니 돈을 당신 통장으로 빼돌린 거 다 나와 있어요. 윤미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죠. 그건 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에요. 저한테 용돈 주신다고. 용돈이 몇 천만 원이에요? 영미가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정말 윤미 씨한테 그런 큰 돈을 주셨어요? 순애 여사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나는 윤미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니, 윤미 씨가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정희가 순애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그때 윤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평소에 친절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거죠. 사기꾼이라고요? 윤미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정희 씨야말로 웃기네요. 그동안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기나 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알기나 해요? 정희 씨는 의무감으로만 모셨잖아요. 윤미의 말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의무감이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이요? 그럼 왜 어머님이 저를 더 좋아하시겠어요? 윤미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말씀해 보세요. 누가 더 잘해드렸는지. 하지만 순애 여사는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어요. 가족들의 말을 듣고 보니 윤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깨달으셨거든요. 윤미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니? 순애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답해봐. 내 돈을 훔쳐간 게 사실이니? 순애 여사가 화를 내셨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윤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신 건 진짜예요. 좋아한다고 해서 남의 돈을 훔쳐도 되는 거야? 영숙이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정희가 일어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윤미 씨,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윤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경찰이요? 당연하죠. 사기죄로 신고했어요. 정말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윤미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야. 순애 여사가 정희를 불렀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너를 의심한 게 잘못이었다. 순애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윤미는 이미 관념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고 모든 증거가 드러났으니까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면서도 윤미는 정희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정희 씨,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더 좋아하셨다고요. 윤미의 마지막 말이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순애 여사는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경찰이 가고 나서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방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가 순애 여사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애 여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정희야,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윤미가 날 속이는 줄도 모르고.
순애 여사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의심한 것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정희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남편도 잃고 혼자서 나를 돌보느라. 순애 여사의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괜찮을 리가 있니?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순애 여사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앞으로는 내가 정신 차리고 살게. 너만 믿고 의지할게. 영숙이와 영미도 정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정희야, 우리도 미안해. 윤미 씨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언니들도 속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워낙 교묘했으니까. 정희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였거든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미가 다른 여러 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게 밝혀졌다고 했어요. 순애 여사네 집만이 아니었던 거죠. 정희 씨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경찰관의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윤미가 빼돌린 돈을 대부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죠. 아직 다 쓰지 않았거든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돈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대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신을 차린 게 더 중요해. 순애 여사는 윤미가 가져갔던 통장과 서류들을 모두 정희에게 다시 맡겼어요. 정희야, 이제부터 이런 일들은 내가 다 맡아줘. 내가 혼자서는 안 되겠어. 어머니,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정희는 순애 여사가 다시 자신을 믿어주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누이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자주 연락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신경 써야겠어. 정희 혼자 짊어지게 하면 안 되지. 맞아. 우리도 더 자주 올라올게. 가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미가 있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예전의 평온함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죠. 순애 여사와 정희 사이의 관계가 훨씬 깊어졌다는 거였어요. 정희야, 차 한 잔 마실래? 순애 여사가 윤미가 보내준 녹차를 우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녹차도 나쁜 기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하던 대화가 이제는 진심이 담긴 소통이 되었거든요. 정희야,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뭘 깨달으셨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야.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가족이라더니 그게 아니더라. 순애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어.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게 가족이지. 윤미는 그저 나를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야. 정희는 순애 여사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힘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도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끝까지 모셔드릴게요. 고맙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저녁 시간이 되어 정희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빨래를 거두려고 했는데 마당 한 구석에 국화가 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 국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
국화는 순애 여사가 몇 년 전에 심으셨던 거였어요. 그동안 시들어 있던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꽃을 피웠네요. 정희는 국화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꽃처럼 자신의 삶도 다시 피어나는 것 같다고 말이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나니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을 지켜냈구나.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국화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순애 여사가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정희야, 뭘 보고 있니? 국화가 예쁘게 피었어요, 어머니. 그러게. 올해는 유난히 예쁘게 피었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국화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면서 꽃잎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순애 여사를 모시겠다고.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